기관 담보 비율 105%로 계산하면 100만 원만 있어도 2천만 원의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거죠, 기관은. 개인 투자자도 기관처럼 100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의 공매도를 때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일단 이론상으로는 제대로 개선이 된 겁니다. 네, 심지어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 공매도가 한 주도 없는데 공매 잔고가 늘어나는 경우도 봤어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한신이 300만 주 현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400만 주를 때리면 잔고 보고가 일단 100만 주만 된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 현물 50만 주를 매도하면 현물 보유량이 250만 주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도 50만 주 추가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신규 공매도가 없어도 잔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건 그래도 기관들이 양심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나 보네요. 사실 불법을 안 저지르는 기관들이 더 많죠. 예. 특히 공매도는 완전 전산화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김계미 씨가 공매도 시스템이 병신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양심적으로 제가 봐도 병신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은행처럼 아예 다 오픈돼서 완전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공매도 불법들은 그 대부분 다 근절될 겁니다. 그럼 진짜 완전 전산화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못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진짜 빡센 얘기인데, 조만간 당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똑같이 90일로 설정하면서 공매도 증거금도 개인 기관 모두 105%로 조정한다고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진짜요? 원래 개인 140%였다가 120%로 낮춰준 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아예 기관처럼 105%로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위에서 다 얘기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해지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닐걸요. 예,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예.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애당초 한국은 대차나 공매도 시스템을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다 뭐 그런 거요? 네, 맞아요. 예. 내가 봐도 진짜 그래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X였다는 거예요? 일단 그 두 분께 먼저 물어볼게요. 예. 이번에 그 발표될 공매도의 그 개인과 기관 증거금 105% 통일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니다. 그거보다 옛날에 그 개인 140%의 기관 105%였을 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세요? 개인에게 기관보다 높은 증거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개인보다 기관이 더 많은 공매도를 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관은 예탁결제원에 담보금 105만 원을 넣어두고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빌린 다음에 매도를 한 돈을 다시 담보로 넣고 95만 원어치의 주식을 빌린 다음 또 때리고 다시 담보 넣고 빌려와서 또 때리고를 반복하면. 이기관 씨 잠깐만요. 예.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개인들 대부분이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거저거 생략하고 진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계산하려면 그 대차담보금이랑 공매도 개시증거금을 분리해서 계산하고 다시 합치고 해야 되는 얘기인데, 죄송한데 그러지 말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그 개인과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만 정리하고 더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주세요. 숫자만 얘기하라는 거죠? 네. 일단 하긴 하는데 몰랐던 사람들이 들으면 충격 좀 받겠네요. 예. 여튼 그러면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105%니까 중간 과정 설명 다 날리고 숫자 계산만 하면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진짜 죄송한데요. 레버리지 이런 용어들도 빼고 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관 담보 비율 105%로 계산하면 100만 원만 있어도 2천만 원의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거죠, 기관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결과만 딱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 원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거 세부 규정이랑 계산 방식 다 설명하면 중간에 영상 넘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갈게요.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예. 여튼 앞에 얘기한 대로 기관은 공매도 담보 비율이 105%니까 100만 원으로 2천만 원, 100억이면 2천억의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40%일 때 같은 계산법으로 하면 100만 원으로 250만 원, 100억이면 250억의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공매도 개시 증거금이라는 게 개인에게만 100%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풀로 때려봤자 100만 원으로 150만 원, 100억으로는 150억밖에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무튼 그걸 최근에 바뀐 120%로 계산한다 해도 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이 불리했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인과 기관 둘 다 105%로 똑같이 계산이 되면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꾸 어려운 용어들을 빼고 쉽게 얘기하라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건 쉽게 얘기해도 아마 일반인들 체감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런 제도들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기도 하고요. 일반인들은 그냥 모르고 살라고. 그럼 개인과 기관이 둘 다 똑같이 105%로 통일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왜 안 평평해지는 건지 이건 일단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공매도 개시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개인은 100%였고 기관은 면제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은 개인이나 기관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걸 가지고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만들어서 장난을 치면 결국 운동장을 계속 기울여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일단 나중에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전 똑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진짜로 그 개인과 기관 공매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공매도 담보 비율을 105%가 아닌 일본처럼 130%나 미국처럼 150% 이상으로 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나중에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개선되면 개인 기관 똑같이 이제 105%니까 개인 투자자도 기관처럼 100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의 공매도를 때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일단 이론상으로는 제대로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의 레버리지 규모가 기관보다 적다면 결국 또 기관들 장난질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좀 전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진짜 평평하게 하려고 했다면 공매도 담보 비율을 그 일본이나 미국처럼 높게 했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과 개인이 같은 돈으로 같은 규모만큼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문제점이 사실상 해결되는 건데 왜 이론상이라고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건 제가 알아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프랑스는 10배 또는 1,300억을 때립니다. 1,300억. 야, 1,300억 죽이네요. 예. 그 정도는 돼야 이 새끼들이 정신 좀 차리지. 제가 볼 때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공매도 주체가 90일 기한이 다 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0% 확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주식을 새로 사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가에 사서 들고 있던 보험용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전환해서 상환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새끼들은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공매도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나 유리한 상황을 개인들이 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